강준만의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2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을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선택되는 바로 70년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학생 운동을 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둔갑하던 시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이웃이 신고하여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던 시대. 제1교포가 간첩으로 조작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암흑기를 다루고 있다. 두 권에서는 73년부터 주요한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윤필용 제거와 전두환의 하나회. 박정희의 독특한 용인술은 연구 대상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까 항상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군부 관리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다. 그렇기에 박정희에겐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56 쿠데타 주체 세력인 645기를 648기로 제압했고 8기가 강대해지자 그는 영남 인맥으로 구성된 11기를 이용했다. 박정희가 키운 648기의 선두주자는 수도경비사령관인 소장 윤필용이었다. 당시 육군 대장이 세배를 갈 정도로 그의 세도는 막강했다. 권력이 점점 커지는 윤필용을 박정희는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1973년 3월 박정희는 보안사에 명령해서 윤필용을 수사하도록 한다. 수사를 맡긴 사람은 윤필용과 648기 동기인 강창성이었다. 윤필용의 세력은 다양한 죄목으로 제거된다. 이때 31명이 군복을 벗게 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윤필용과 이후락의 술자리 때문에 이후락도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육사를 장악한 하나회. 516대 대위였던 전두환이 육사생도 지지 데모를 이끌어낸 것을 보고 박정희는 전두환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영남 인맥 육사 11기에게 자신을 도울 조직을 결성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그들은 1964년 하나회를 결성한다. 박정희와 개인적 연줄망을 가진 인사들은 군부 내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그에게 개인적 연줄망을 형성하고 충성을 한 군부 인사들은 민간 영역에서도 일할 기회를 얻었다. 이와 같이 개인적 연줄망에 의한 적절한 보상과 경쟁으로 박정희는 군부를 통제했다. 일본인 기생관광붐. 한국 관광 역사에 있어서 70년대 초반은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이다. 조선일보사가 박정희 정권의 특혜에 힘입어 코리아나 호텔을 완공한 것도 1972년이다. 왜 72년은 이전에 비해 외국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일까? 그건 바로 일본이 중국과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대만과 유대를 단절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대만은 일본인들의 주요 섹스 관광지였는데 대만과 유대 단절로 일본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이다. 1970년 6월 7일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연결시키는 부관 페리호의 취항이 있은 지 딱 한 달 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도 한국 관광의 매력을 더하게 되었다. 일본인 관광객의 수는 1979년엔 약 65만 명에 이르렀다. 1978년 한국이 매매춘을 통해 일본인에게서 벌어들인 수입은 7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1973년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부터 관광 기생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 73년도에 일본의 국제여행 알선업체에서는 관광단 모집 명칭을 한국기생파티 관광단 모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왔을 정도로 피크에 달했었다. 이렇게 힘들게 일본인들을 상대로 매춘을 한 여성들에게 돈이 잘 돌아갔을까? 대부분의 경우 총 수입의 80%를 중간 착취당했으며 정부는 화대 착취 구조를 묵인했다. 이런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는 비단 일본인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70년대부터 주한미군이 그러한 국책 사업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박 정권은 기지촌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70년대 초에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발표 이후엔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주로 미군의 기지촌 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 정권은 안보와 교환된 안락한 섹스를 위해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부가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매춘에 대한 이중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와 내 대전시 입법 통과. 75년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다. 헌법이라는 말만 해도 수사기관에 불려가야 했다. 그리고 7월 8일에 내 대전시 입법으로 불리는 사회안전법,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새벽에 여당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한다. 이 법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병영체제화를 위한 것들이었다. 사회안전법은 형을 모두 맞춰도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서 계속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악법이었다. 민방위법은 국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법이고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교수들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개정안이었다. 영자의 전성시대. 1975년 최대 화제 영화는 김호선 감독의였다. 이 영화는 때밀이 청년 창수와 의수를 기운 외팔이 창녀 영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였다. 영자가 창녀가 되기 전 그녀는 시내버스 여차장이었다. 1961년 6월 17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여차장제는 1982년 토큰제가 도입되면서 사라졌지만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풍경임에 틀림없다. 상경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근대화가 시작된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두 손에 보따리를 든 상경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단발머리 소녀들이었다.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세 가지뿐. 부잣집의 식모가 되거나 먼지 자욱한 봉제 공장과 위험한 버스 뒷문이었다. 이 영화엔 고속도로 근대화의 비극이 흘러넘쳤다. 70년대 서울에는 아직 시골티를 벗지 못한 아가씨들이 몰려들었다. 하루 18시간의 고된 공장 노동과 버스 안내양 일에 지키고 극악스런 도시로부터 상처 입은 젊은 여성들이 구역구역 청량리로 밀려왔다. 80년대 말까지 청량리 588번 지은 전성기를 구가하며 1,000명이 넘는 매춘 여성들이 모였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 한강 다리로 채워진 70년대 서울의 풍경, 그 뒷면에 어두운 그늘을 담고 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주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이 책은 70년대로 산책을 가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편안하고 다양한 이야기체 역사책으로 추천한다.